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수석 영어 양실입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는 나온 지가 꽤 됐죠. 3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얼마 전에 이걸 또 다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사 공부를 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기사고요. 능력주의, 메리토크래시라고 하죠. 능력주의에 관한 글이에요. 이것의 장단점을 놓고 이것의 폐해가 많다고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이에 관한 논의가 있어요. 보시죠. 또 관사 얘기냐 하실 텐데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헷갈리는 문제라서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이 나오면. From a positive vantage point, merit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economic goods and or political power are vested in individual people on the basis of talent, effort, and achievement. 뒤에까지 읽어보죠. 한번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Viewed negatively, such a system discriminates against the less highly educated and those who perform less well on ability tests. At the same time, meritocracy privileges an arrogant, complacent, and entrenched elite, largely white, increasingly Asian, with the money, resources, and connections to jump to the head of the line. 자, 보시죠. From a vantage point, from this vantage point, from that vantage point. 그러니까 어떤 vantage point에서 본다라는 거는요.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는 시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from a positive vantage point 하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메리토크래시가 가지고 있는 메리토크래시 불가산으로 썼죠. 통상 불가산입니다. 통상 불가산이고 어떤 하나의 집단이 이런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하는 사회야. 이 사회는. 여기는 귀족주의를 하는 사회야.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This country is a meritocracy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걸로 돌아가는 사회야. 그러면 이제 능력주의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작동 원리죠. 작동 원리니까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고요. 이거는 그런 집단인 겁니다. 그런 집단. 그래서 두세 개 나라, 이 세 개의 나라, 어떤 세 개의 나라를 가지고 능력주의 하는 나라들이다. 그러면 These countries are meritocracies. 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그냥 능력주의 그 원리를 나타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merit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그리고 이 그 글쓴이가 따옴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어디 뭐 정치학 사전이든지 아니면 유명한 정치학자가 정의해 놓은 것을 인용한다라는 느낌으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인용한 것 같고요.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언어로 정리해서 썼다면 따옴표를 안 하죠. It'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앞에 쉼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뭐뭐뭐한 제도야 라고 한 덩어리에 아무리 길어도 이게 한 덩어리의 명사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쉼표가 있으면 뭐야 그런데 여기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추가 정보가 되죠. 뒷부분이. 그런데 이거는 쉼표가 없으니까 뭐뭐뭐뭐뭐한 정치제도다 가 됩니다. 자, 어떤 정치제도입니까? Economic goods and political power. 경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재화 경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굿즈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굿즈, 그런 재화의 느낌의 굿즈라기보다는 이런 글에서의 굿즈는 그런 거죠.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굿즈가 많이 있지요. 자, 이거 볼까요? There are many goods we pursue in life. pursue는 너무 한국적이네요. 추구하다. 진짜 그런데요. 이 정도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 친한 친구 이런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좋다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굿즈예요. 여기서는 이코노믹 굿즈라고 해서 재화 같지만 사실은 재화겠죠. 실질적으로는 재화인데 이 사람이 사용한 이 굿즈의 느낌은 이런 느낌, 이 아래에 이런 느낌으로 이 굿즈를 쓴 겁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정치 권력을 and or가 말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쓴 거예요. 가끔 첨삭할 때 보면 이제 이걸 쓰시는 걸 보는데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이런 뭘 정의할 때 엄격하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정의할 때 쓰는 거지 통상적으로 잘 안 써요. 그러니까 and라고 하면 경제적인 재화와 부와 정치 권력이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 출신이 아니라
부모가 누구다. 어느 계급에서 출생했다. 그런 그 출신 계급이 아니라 출생에 따른 계급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인 재화와 정치적 권력 이게 함께 배분되는 나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뭐 조선시대라든지 뭐 옛날 그런 사회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부와 권력이 함께 출생에 따라 배분되거나 아니면 능력에 따라 부와 권력이 배분되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따로따로 가는 사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것, 경제적인 이런 것 또는 정치적인 권력이 vested in individual people. 개별적인 여기서 굳이 people이라고 안 하고 individual이라는 형용사를 넣었어요. 이걸 사실 빼도 되거든요. 통상 individual people이란 말 안 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는 엄격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individual이라는 말을 넣어서 뭔가 구별을 하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 개별.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한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옛날 같은 출생 성분으로 이 사람이 어떤 출생을 했느냐, 누구 집 자손이냐 이런 걸 가지고 결정되는 사회라면 형제가 같은 걸 받을 거예요. 이 귀족의 자식이니까 누구의 자식이니까 얘네들은 다 권력도 갖고 혹은 경제적 지위도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각각에게 vested 된다라는 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부여됩니다. 경제적인 재화와 정치 권력이 부여됩니다. On the basis 뭐에 근거하여 능력과 노력과 그리고 성취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자 뭐에 근거하여 이거를 제가 수업에서도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렇게들 많이 쓰세요. 한국에서 쓰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어민들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배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엄격하게 이건 어떤 학자가 쓴 말일 텐데요. 진짜 배운 사람들이 엄격하게 학문적으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부사구잖아요. 뭐뭐에 근거하여. 이렇게 부사구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based on이 아니고. based on은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해볼까요? 예. 좀 이상한 말인데. 옛날 구전 동화, 뭐, 그 오래된 옛날 러시아 동화를 바탕으로 한 어떤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오스카상을 3개 받았어요. 이때 보면 based on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뭐뭐뭐에 근거한 이음인데 이 자리에 이거를 자꾸 쓰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틀렸는데 이제 뉴욕타임스 기자들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사실. 하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죠. 자, 첫 패러그래프는 그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단어 좀 빼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그런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출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출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혹은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좋죠. 긍정적으로 보면 이건 이런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것은.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요 given to people on the basis of their talent, effort and achievement. 이렇게 소유격을 넣어도 말은 되죠. 그들이 얼마나 뭐뭐 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고, 재능이 있고, 이런가. 여기서 talents를 복수로 쓰는 일은 드물겠죠.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their talents라고 하면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런데 그냥 talent 하면은 얼마나 talented 됐는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타고나기를 얼마나 잘 타고났는가, 재능을.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how talented they are,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their talents라고 쓰면 what are the things they can do?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The things that they can do. 이게 their talents고 뭐뭐 할 수 있는 것들. their talents라고 하면 how talented they are.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거는 확실히 S로 가겠네요. 소유격이 붙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탤런티드 정도, 노력한 정도, 그리고 이건 그들이 이룬 것들은 가산이 되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에서 쓴 것처럼 이거 없이 on the basis of talent, 뭘 기준으로? 재능, 노력, 성취. 이건 다 아이디어예요. 성취라는 것. 성취라는 게 하나의 잣대고 재능이라는 게 하나의 잣대고 effort라는 게 하나의 잣대고 그냥 탤런트라는 아이디어, 재능,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준이 뭐냐? 탤런트다, effort다, 성취다. 자, 이게 더 선호돼요. 이게 더 좋아요.
권장. 그러면 다 그러냐? 문장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마다 꼼꼼하게 보시고 이런 글에서는 이런 게 선호되는구나라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제도는 discriminate against. 자, 알아두시고 누구 차별한다 할 때 discriminate somebody라고 하지 않아요. discriminate against somebody고요. discriminate against the less highly educated.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죠. 그래서 the rich 하면 부자들,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 하듯이 the less highly educated. 학력이 낮은 사람 비교적. 저학력자들이죠. 저학력자들을 차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또 차별합니까? And those who perform less well on ability tests. 저는 이 글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메리토크러시 문제가 어떤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우수한 능력이라고 봐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학 입시 시험 잘 보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삼성 들어가고 뭐 그러면 출세라고 그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객관적인 잣대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또 그런 게 메리트냐.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다면적으로 여러 아이들의 여러 능력들을 아이들이 가진 탤런트들이 저마다 다른데 그걸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게 좋다라고 하죠. 많이도 동의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시험 봐버리잖아요. 하나의 잣대로 평가해버리잖아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Who perform less well on ability tests.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ability test라는 건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는 시험에서 성적이 덜 나오는 사람들 차별합니다. At the same time 제가 또 차별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쁜 거 생각하실 텐데 우리말의 차별하고 거의 같은 의미예요. 뭐 흑인을 차별한다, 여성을 차별한다, 소수자를 차별한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표현이 일단 구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해. discriminate가 구별하다예요. 근데 누구한테 불리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네는 백인, 너희들은 흑인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discriminate in favor of 이런 말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원래 discriminate의 의미가 그거라는 건 알아두세요. 구별을 합니다. 누구에게 불리하게. 그래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이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또한 meritocracy privileges an arrogant, complacent and entrenched elite. 여기서 엘리트 단수로 썼죠. 단수로 썼는데 이건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엘리트라 그래요. 영어에서. 엘리트 하면 그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계급 말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부르주아지 그래서 부르주아 집단, 또 프롤레 요즘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한 하나의 집단입니다. 예. 클러지도 하나의 집단이고 the aristocracy 이것도 이렇게 귀족 집단이고 또 nobility 해도 귀족 집단이고 이거는 그 사제 집단, 성직자 집단 이거는 원래는 이제 어원으로 보면은 불어 형용사에서 온 건데 선택받은 자들이죠. 뛰어난 자들이고 원래는 형용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어 생김새를 보면 the rich, the poor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수 취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the elite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해서 어떤 하나의 클래스로 생각해서 단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속한 엘리트가 한국어에서는 그 사람 엘리트야 라고 말하면 대학 다녔거나 뭐 무슨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엘리트라고 많이 하는데 영어에서 엘리트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가 엘리트예요. 이런 시스템은 privileges 엘리트를 프리빌리지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어떤 집단을 나타낼 때는 the elite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왜 an elite냐? 여기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요즘 그 우영우 인기인데 She chose the guy with autism. 어떤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뭐 우리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몇 명을 이제 면접을 봤는데 부장님이 누굴 골랐어? 그 오티즘 있던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골랐어. 자폐증 있었던 그 친구를 선택했어. 그래? 자, 그러면 she chose the guy with autism. The guy with autism이라고 더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지칭이 되죠. 그래서 그 어티즘 있던 그 친구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지정이죠, 지정. 지정된 대상이죠. 그런데 guy with autism 하면은 이거는 좀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 고르셨대? 그 왜 그때 그날 그 줄무늬 양복 입고 온 친구 있잖아. 그 친구를 골랐대.
그래, 그 친구? 오티즘 있는 사람을 골랐다고? 자,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She chose a guy with autism? 그러면 놀라움이 있겠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런 말을 할 때 누굴 고른지는 알아요. 누굴 고른지는 알기 때문에 지칭이 되긴 하는데 이 어구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골랐다고?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보어죠. He had an autism. He had autism. 어티즘 있는 사람이었잖아. 어티즘이 있었던 그 사람. 이거는 어티즘 있는 사람을 골라? 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을 골랐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어티즘 있는 사람을 골랐대. 이거는 지정된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보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골랐다. 어떠한데, 키가 큰데, 키가 작은데, 이러한데, 뭐뭐한데, 그 상황, 그 사람의 특성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이런 구조가 돼요.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엘리트 집단, 권력이 있거나 부가 있는 그 집단에게 특권을 줍니다. 동사로 쓴 거예요, privilege. 근데 이것도 특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영어에서 privilege 한다는 거는 뭐 그가 우리에게 이 도서관을 희귀 도서들이 있는 곳인데 이런 액세스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privilege 해줬다. 이거는 함부로 못 누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못 누리는데 우리만 누린다는 거예요. 일단 프리빌리지 하면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많은 사람들은 못 누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못 누리는데 나는 누린다.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르게 대접해준다라는 느낌? 예. 우리 고맙게도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특권을 줬다. 이걸 굳이 우리말로 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 이건 너무 사전에 이렇게 정의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전 편찬자들은 그 뭐라고 우리말로 써야 되니까 특권이라고 그걸 번역해 놓은 건데 한 100년쯤 전쯤에 그 사전을 누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린 계속 특권이라고 이걸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영영사전을 이용하세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자, 이 시스템은 이들을 우대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를 이거는 이 엘리트가 아니라 이 엘리트라는 건 머리에 이미 있고요. 머릿속에서. 근데 얘네들은 이런 애들인데 오만한 집단인데 그러니까 보어의 느낌이 있는 거죠, 오히려. 예. 얘네들 they are arrogant 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arrogant한 애들인데 얘네들을 우대한다. 그리고 제가 방금 privilege 목적어 그리고 with 이걸 붙였는데요. 이게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privileges an arrogant 오만하고 나태하고 그러니까 complacent 혹은 나는 노력을 더 많이 안 해도 되겠지? 누가 도전하지 않겠지? 오만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entrenched 한 건 이제 트렌치를 파고 들어간 집단, 트렌치를 파고 들어갔다라는 게 entrenchéd니까 예. 전쟁할 때 트렌치 파고 들어가면 어때요? 총으로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좀처럼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그래서 고착화된 집단 그런 집단인데 그런 집단한테 점점 이렇게 되고 있죠. 미국도 옛날에 귀족 사회의 특권을 없애려고 능력주의를 도입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세습이 되죠. 그게.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런 엘리트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세습이 되는 엘리트라는 느낌으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엘리트들한테 이거를 줍니다. The money, resources, 돈과 자원과 인맥들을 주어요. privilege somebody with something 이거는 사전을 찾은다고 나오시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써요. 무엇을 줘요? The money, resources and connection.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The money, resources, connections to jump to the head of the line.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데 뒤에 어떻게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으로 가는 거죠. 이거 비유적인 거죠. 이게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가장 먼저 차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며 여러 가지 자원과 인맥들, 연줄들을 부여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해석 방법은 이 with가 privilege with, 그러니까 privilege somebody with something.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한 덩어리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an arrogant, complacent and entrenched elite with 뭐뭐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오만하고 나태하고 고착화된 엘리트들을 프리빌리지합니다. 그냥 프리빌리지가 단독으로 쓰이는 거죠.
그것도 그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의미가 하나, 두 개나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글을 많이 읽고 경험으로 이게 그래도 여기서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저 문법 책들을 보시면 그 퍼센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정도로 이걸 해석한다, 이 정도로 해석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뭐뭐한 엘리트라고 읽을 수도 있죠. 근데요, 그러면 이 엘리트를 수식하는 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뭐뭐뭐한 엘리트, 그리고 이런 걸 가진 엘리트. 그러니까 아예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확실히 그 느낌이 있죠. An elite with 이런 걸 가진 엘리트. 그러니까 관사가 더군다나 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진 엘리트를. 이거는 확실히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앞에 뭐가 쭉 나왔는데 이런 걸 가진 뭐뭐한 엘리트. 이런 건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언뜻 이렇게 착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프리빌리지에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집단을 프리빌리지합니다.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들에게 줘요. 이런 오만한 집단한테 이걸 줍니다. 좀 오늘 길어졌는데요.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관사의 사용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